이번 시간에는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우선 기압과 바람이 무엇인지 우선 봐야 되는데 먼저 기압에 대해서 볼 거거든. 우선 기압이라는 거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기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기가 누르는 정도를 나타낼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공기가 많이 누른다, 적게 누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재기 위해서 실험을 한 과학자가 있어. 토리첼리라는 과학자인데 그 토리첼리라는 사람은 수은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일기압이라는 걸 측정하게 되거든. 그래서 수은이라는 거는 사실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라서 똑같은 부피를 차지할 때 가장 무거운 액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수은을 사용을 했고 만약에 수은이 아니라 물을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런 유리 기둥의 높이를 10m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에 그렇게 10m 이상의 유리관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기도 했고 이렇게 하는 실험이 더 간단하게 실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수은이라는 액체를 사용을 했었던 거야. 우선 먼저 일기압이라는 거는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까지 올라갔을 때 이걸 일기압.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일기압 상태에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기압은 수은 기둥의 높이 76cm.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 숫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물기둥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 10m 이상의 높이가 필요하다고 했었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공기로 했다라고 하면 공기 같은 경우에는 1000km. 까지의 높이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1000km까지의 이제 유리 기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공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었지. 그래서 여기서는 요 76cm Hg, 요 Hg라는 거는 수은을 원소기호로 나타낸 거거든. 그래서 요 센티미터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걸 표시해 주는 거. 그다음에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거를 두 개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다음으로 고기압이랑 저기압을 볼 건데 기압을 측정할 때 좀 전에 봤었던 헥토파스칼이라는 거, 좀 센티미터 Hg라는 이런 단위를 사용했었는데 이러한 단위로 숫자로 정확하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상대적으로 쉽게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정확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예를 들어 1000 헥토파스칼 이상이면 고기압, 1000 헥토파스칼 이하면 저기압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하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기가 하강해서 밑에 부분에 공기들이 모이게 되면 바람이 이제 공기들이 빠져나가면서 바깥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거든. 이때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아래 방향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공기가 하강하는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공기가 빠져나가는 방향이 되거든. 이때 손가락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돼.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낮아서 이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요 밑에 부분에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공기가 들어오게 되거든. 이때 들어오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오른쪽 손가락을 이용해서 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요 방향은 북반구에서만 적용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압선이라는 게 있는데 등압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산을 이제 평면에다 표현을 할 때 등고선이라는 걸 표시하게 되거든. 그래서 등고선이라는 거는 같을 등자에 높을 고자. 그래서 높이가 같은 부분을 선의 형태로 이어놓은 걸 이제 등고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압선이라는 거는 기압이 같은 곳을 선으로 이어놓은 것을 이제 등압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등압선은 일반적으로 한 4 정도의 수치가 차이나게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등압선의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되고 이때 등압선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기압 차이가 큰 거기 때문에 바람은 세게 불게 돼. 그리고 반대로 요 등압선의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 주변과 기압 차이가 작기 때문에 바람이 좀 천천히 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 그래서 바람이라는 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바람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등압선 간격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해야 돼. 그 다음에 바람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풍속을 나타낼 때는 옆에다 이렇게 선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반토막자의 짧은 선은 2m/s의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 바람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긴 선으로 나타낸 거는 5m/s의 바람의 속력, 그 다음에 이런 깃발 모양은 25m/s의 속력, 그 다음에 깃발 모양의 요 선을 짝대기 하나를 더 그리게 되면 30m/s. 그래서 요 숫자를 이용해서 요 숫자를 조정을 해서
풍속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긴 거 하나에 짧은 거 하나 그럼 이걸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7m/s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경우에는 25m/s에다가 긴 거 하나를 더 그리게 됐지. 그러면 긴 거 하나를 더 그리게 되면 요 두 개를 더해서 30m/s.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하나를 그리게 돼. 그러면 35m/s가 되겠지. 이 상태에서 또 하나를 그려. 그러면 37m/s의 풍속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게 바람을 나타내는 방법. 다음으로 이제 해륙풍에 대해서 볼 건데 해륙풍이라는 거는 해풍과 육풍을 합쳐서 해륙풍이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바람의 이름을 정할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해풍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해풍, 그 다음에 육지에서 나가는 걸 육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 각각 낮과 밤에 일어나는 바람의 방향을 먼저 보면 우선 육지하고 바다 쪽을 봤을 때 육지는 땅,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바다는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물과 모래의 특징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라는 게 굉장히 커.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에너지, 열 에너지 같은 에너지를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거는 이제 비열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온도 변화가 어렵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는 비열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이때 물 같은 경우에는 모래보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를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게 돼. 그래서 낮에는 에너지를 가해도 여기 육지 부근은 뜨거워지게 되지만 바다는 그리 뜨겁지 않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육지 위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다 쪽에서는 공기가 하강하게 되는 기류가 발달하면서 낮에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발달하게 되고 밤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이 떨어지고 이제 식어가는 단계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천천히 데워지면 천천히 식고 빨리 데워지면 빨리 식기 때문에 육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식어서 얘가 더 차갑고 바다는 여전히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육지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바다 쪽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돼. 그래서 이제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되는 그래서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육풍이 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낮에는 해가 떠 있으니까 해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밤에는 이제 육풍이라고 자연스럽게 외우면 되겠지. 그 다음으로 이제 계절풍에 대해서 볼 건데 계절풍은 여름하고 겨울만 볼 거거든. 우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낮이라고 똑같이 낮에 이러한 현상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러한 현상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 부근이랑 대륙 부근이랑 비교를 했을 때 대륙 부근이 더 빠르게 되어지면서 위에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고 해양 쪽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하면서 공기의 순환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돼. 그래서 요 밑에 부분에 있는 요 순환이 남동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남동풍 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밤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대륙에 있는 공기가 더 차갑게 대륙이 더 빨리 식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발달하게 되고 해양 쪽은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되거든. 그래서 북동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이걸 북동 계절풍, 북동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름에는 남동풍, 겨울에는 북동풍이 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대길이 대순환이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바람은 아주 작은 순환에 해당하는 거고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큰 순환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 순환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적도 부근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극지방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가워서 하강 기류가 발달하게 되고 적도 지방은 뜨겁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돼서 이 하나의 순환이 일어나게 돼. 이게 자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거고 하지만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하는 물체에서는 중간에 꼬임 현상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중간에 한 번에 꼬임 현상이 발생하면서 세 개의 이제 순환으로 나눠지게 돼. 그래서 적도에서 일어나는 순환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다시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순환 그래서 요 순환들을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요 순환을 이제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순환을 페레 순환, 그 다음에 극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요 왼쪽에 있는 순환에서 오른쪽으로 변한 순환은 자전 때문에 일어난 순환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점은
각 위도별로 공기가 상승하는지 하강하는지를 체크해둬야 되는데 적도 부근에선 상승하게 되고 위도 30도 부근에선 하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도 60도 부근에선 상승하게 되고 극지방에서는 하강하게 된다는 거 요거를 체크해 놓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기권에서 일어나는 대기 순환, 그래서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았거든. 그래서 기압을 측정할 때 그 1기압이라는 거의 수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바람이 부는 원리, 그다음에 고기압과 저기압은 절대적인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지 낮은지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보자.